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복덕방입니다. 오늘 250만원 공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초 공급계획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250만호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네이밍은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입니다. 향후 5년간 2027년까지 연평균 54만 가구씩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정도 물량이면 속도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숫자야 그냥 만들어내면 그만인데 실제로 주거 수요가 만족할 만한 눈에 보이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이처럼 거대한 공급 계획이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다 세부적인 공급지는 서울이 50만호, 그리고 수도권이 158만 가구, 그리고 지방은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 52만 호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각계로 나누면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 사업을 포함해서 52만 가구, 그리고 3기 신도시 등등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 88만 가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지를 포함해서 130만 가구로 세분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이 총망라가 된다는 거죠.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주도형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죠.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선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필수. 그냥 책상 위에서 계산기로 때리는 공급 물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게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의욕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선 인센티브도 줘야지 먹거리를 찾아서 뛰어드는 게 기업의 생리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너무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서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 재건축, 재개발이 지지부진. 2022년도 서울 공급 한번 보세요.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산다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거의 전무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요. 이렇게 공급을 묶어놨으니 수요는 거의 핵폭발 직전인데 집값이 스페이스X 로켓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호 공급 계획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고요. 과도한 부담금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2018년에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가 되었었죠. 이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이 50%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에 다 쓰러져 가는데 실제로 안전진단 통과가 여의치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 그래서 구조 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략 30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해서 조정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재건축, 재개발 건은 수요자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요. 해당 조합원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정책은 바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현재로선 도심복합 사업은 오로지 공공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업이 대체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로 도심복합 사업이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신탁사, 리츠 등등 민간 전문기관이 해당 부지의 소유자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도심복합 사업을 보다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층수 문제,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보다 고밀화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를 완화를 많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 도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혀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프리존으로 만들어서 사업성을 보다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설계도죠. 근데 실제로 어디에서 어느 규모로 언제부터 본격적인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진행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 문제란 얘기죠. 무조건 이런 건 속도입니다. 수요자들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체감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 그리고 쌍문동 쪽 등등 기존의 공공도심 복합 사업이 공격적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걸 우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 이렇게
공공도심 복합사업지로 지정된 곳들이 먼저 사전청약 형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도심복합사업이 그냥 구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가 다시 발굴이 돼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후 새로운 신도시가 발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도 15만 호 정도면 꽤 크고요. 일단 입지를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 시티 컨셉으로 입지 간의 종합적인 연결성을 갖추게 될 새로운 택지를 선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 발표되면 주변 땅값이 들썩일 가능성 높겠죠. 그리고 주택 대기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울의 원가주택.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당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두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이 두 모델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자금 마련을 대폭 줄여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시세의 70% 이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50% 선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야 원래 취지에 맞으니까요. SH공사는 반의 반값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출 부분에서도 저리로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 조건부로 5년 이후에 LH의 매매가 가능해지고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급 형태는 공공분양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츠 모델을 도입해서 수분양자가 일단 보증금만 선납하고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들어갔다가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정가로 분양 전환 시 납부하는 공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체제로 거론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현행 300에서 500세대로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투룸 비중을 2분의 1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생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의 물난리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해 취약주택에 대해서 지하층은 용도 변경을 하거나 민간 임대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250만 호 공급 계획이 일단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까지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주거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한 속도를 붙여야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일 프로젝트 치고는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나라는 느낌들 좀 들어요. 일단 공급은 현실적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서울 수도권의 수요 적체 현상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50만원 플러스 알파 계획이 나왔습니다. 270만원 공급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정될 신규 택지지구 어느 곳이 될까 궁금하고요. 도심복합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건설사만 배부르면 안 되겠죠. 합리적인 공급을 통해서 주거 대기 수요자가 배불러야 합니다.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은 통합해서 젊은 층에게 공급이 될 계획이고요. 이것도 정말 구체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돼야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눈에 보이는 공급이 하루빨리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